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경찰, 검찰 다 필요 없다. 떴다 하면 모든 사건이든 순식간에 해결하는 꼬마 탐정단. 오수재가 잡혀가고 단 한 해 만에 모든 걸 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배고픈 오수재는 돌아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할 듯한데요. 오늘 등장한 9회 예고편에서는 2차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떡밥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떡밥은 바로 오수재와 공찬의 동거. 8회 엔딩에서 공찬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수재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 합니다. 혼자 있을 수재가 걱정되고 혹시나 누군가의 공격이 또다시 벌어질까 안심이 되지 않은 공찬의 배려였을 텐데요. 이런 이들의 동거는 두 사람의 로맨스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기보단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진실을 알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죠. 왜 오수재인가의 기획 의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설렘의 대가는 혹독하다. 그간의 시간들이 낱낱이 비수로 돌아온다. 현재 오수재는 공찬의 정체에 대해 그저 자신을 좋아해주고 잘 따르는 학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설렘의 단계인 거죠.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자신을 번쩍 안아주고 나가라고 해도 기어코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며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내 손목의 수갑을 가려주는 막무가내 스윗남.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속으로 불쑥 들어온 설렘. 하지만 그건 수재가 공찬을 공찬으로 바라봤을 때 감정. 만약 수재가 공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 설렘은 과연 유지가 될까요? 물론 수재가 공찬이 동구였을 시절에도 동구에게 그다지 해를 끼친 건 없습니다. 믿어주고 도와준 것 뿐이죠. 그런데 왜 기획 의도에서는 이런 설렘의 대가가 혹독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비수가 된다고 했을까요? 만약 수재가 단순히 공찬이 동구란 것을 알게 된다면 굳이 설렘의 대가가 혹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어색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수재가 단순히 김동구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9회에 등장하는 공찬과 수재의 동거는 설렘의 대가가 혹독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공찬의 집에 살게 된 수재가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공찬의 집에는 공찬이 지금까지 조사해오던 전나정 사건의 수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의 얼굴을 비롯해 지금까지 자신이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 최태국,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민영배와 자신의 선배이자 같은 로스쿨 교수였던 서준명. 처음부터 공찬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에 그 사실들을 직접 밝히진 않겠지만 우연히 수재가 그 옥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사실은 조작되었던 것이고 뒤늦게 잡혀 동구가 풀려나게 되었던 진범의 정체도 진범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란 사실, 마지막으로 자신이 TK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계획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 기획 의도와 딱딱 맞아떨어지죠. 설렘이 지나간 후 찾아온 혹독한 대가, 그리고 이후 퍼즐이 맞춰지면 알게 될 또 하나의 진실. 최태국이 사건을 꾸미면서 감추려 했던 것이 최주환이었던 것. 그런데 정작 동구 사건을 변호했던 자신은 그런 최주환과 사랑을 하고 아이까지 가졌었던 걸 깨닫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그간의 시간들이 낱낱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뜻 아닐까요? 공찬에게 느꼈던 설레임들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후에는 미안함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후회란 이름의 비수로 날아와 오수재를 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깐 깨진 로맨스는 곧 다시 이어붙게 될 겁니다. 그 대목의 마지막 줄이 나락에 떨어진 수재에게 공찬이 손을 내민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수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녀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생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백진기의 말대로 모든 걸 순리대로 정리하고 최태국과 TK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찬의 입장에서는 수재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최태국과 짜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간 것이죠. 공찬에게 수재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준 사람인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몰아붙일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 사실을 안 수재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공찬의 마음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찬이 내민 손을 수재는 잡게 될 것인가? 당연히 잡게 되겠죠. 수재가 공찬의 집에 가고 그동안 공찬이 모아온 자료를 보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수재의 죄책감을 불러오는 목적이 아니라 10년 전 그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했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10년 전 법정에서 두 사람은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힘을 길러야 해. 그리고 내용을 갖춰야 해. 10년 후 지금 국선이었던 수재는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가 재판을 받던 나이는 로스쿨 학생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힘을 기르고 내용을 갖춘 것.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그때와 다르게 진실을 밝히는 거겠죠. 그래서 9회 예고편에 또 하나의 떡밥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윤세필의 10년 발언. 수재는 윤세필에게 왜 최태국, 한성범, 이인수가 망해야 하냐 물었고 윤세필은 10년 전부터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대사들이 껴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 10년 전부터 라는 시간대죠. 지난 4회부터 등장한 강은서. 그녀는 어떤 충격 때문에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고 있던 건 백진기와 윤세필. 그런 그들과 그녀의 관계가 궁금해질 쯤 등장한 회상 장면. 은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을 뻔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그 당시 윤세필은 복수를 다짐했었는데 그게 바로 9회 예고편에 등장한 10년 전부터였던 거죠. 즉 윤세필은 10년 전 사건의 복수를 위해 한수 바이오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오수재에게 접근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왜 오수재에게 접근했을까? 윤세필의 복수와 오수재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2012년에 사건이 있었다. 강은서가 큰일을 당했던 것도 2012년, 수재가 동구 사건을 맡았던 것도 2012년. 둘째, 둘 다 백진기가 연관되어 있다. 강은서의 경우에는 직접 관계자로 동구 사건의 경우에는 수재의 변호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셋째, TK 카르텔. 강은서의 경우 윤세필이 복수의 대상으로 그들을 딱 노리고 있고 동구 사건의 경우 사건 조작의 맨 앞에 최태국이 있었다는 공통점. 결론적으로 윤세필이 오수재를 고른 이유는 두 사건이 어떻게든 절묘하게 이어져 있다는 방증. 피해자가 한 명인 같은 사건이든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연결되는 사건이든 손을 잡고 함께 복수해야 할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9회부터 시작될 2차전은 전방에선 수재와 윤세필이 한수 바이오를 맡고 후방에선 공찬과 꼬마 탐정단이 10년 전 사건을 파헤친다. 세 부자를 한 방에 보내버릴 완벽한 2차전. 과연 10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던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